2026년도 4월 27일에 최혁진 의원 등 총 13분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5월 8일까지 거치게 되었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도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공제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과 관련된 세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을 위한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조세 정책적 목적에 반하여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개인 소유 건물주들에 적용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 1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표 2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1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표 2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입법 발의된 내용을 보시면 개인 소유 건물주들에게 해당되던 이 표 1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삭제하여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한다라는 입법 취지가 나와 있는데,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왔던 반면 상업용 건물 시장은 지금 현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건대 이러한 투기적 수요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MZ 세대들이 모이고 있는 성수동과 강남의 일부 상권,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 상업용 건물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혀 지금 화랑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건물에 공실들이 많다라는 것도 체감적으로 다들 아실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상업용 부동산에게까지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비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감세 혜택을 차단한다라는 이러한 입법 취지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고, 실제 이대로 법이 시행될지는 향후 이제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은 이 표 1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는 것부터 최대 15년 동안 최대 30%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1년에 2%씩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도 차익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제를 해주겠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발의가 있었던 것이고, 시행이 된다면 당장 2027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를 2021년도를 100으로 놓고 작년 2025년도까지 봤을 때 14년 동안 100에서 129.8로 대략 30 정도, 14년간 2%가 조금 넘는 연에 대략 2% 정도씩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러한 물가 상승률만큼을 해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으로 지금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7년도 1월 1일부터 만약 그대로 공포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1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 분들, 그리고 10년, 30년 이상 계속해서 개인 사업자로 건물을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건물은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청담동에 있는 스타벅스 1000번째 매장이 들어와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신세계그룹의 총괄 회장이신 이명희 회장님의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이명희 회장님이 2011년도 3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해주게 되는 15년이 갓 지난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예시적으로 이명희 회장님의 이 소유 건물을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현재 이제 밸류맵 가치 평가로 살펴보았을 때 이제 415억 정도 되고, 취득가액은 200억에 취득세와 이제 기타 자본적 지출 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추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양도 차익이 200억인 상태에서 현재는 만약 이제 막 15년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 양도 차익의 30%인 60억을 차감하게 되고, 이 과표가 세율을 곱하기 바로 직전에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이 과표, 과세 표준이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62억 정도,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가 6억 2천 정도 나오게 되고, 그리하여 총 납부세액이 68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개정한 대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 양도차익, 이게 이제 세전이익이 되는데 세전이익이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국세는 89억, 지방소득세 8억 9천에서 총 납부세액이 98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율이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45%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이 양도소득세율의 10%인 4.5%가 돼서 이 총 세액이 49.5%가 되고, 이 차이는 정확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60억에 4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에 대해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입법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 세전이익 200억에 대해서 세금이 29억 7천만 원을 더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후이익은 세전이익 200억에 이 총 납부세액을 빼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세후이익 131억 정도가 되는데, 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세후이익이 29억 7천만 원 줄어든 10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전이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93%로 동일한데 세후이익률이 61%에서 47%로 14%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세액에서 최대 30%를 빼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과세표준, 세금을 산출하기 직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많이들 법인으로 건물을 취득을 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명의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고, 특히 연예인분들, 많은 연예인분들이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20년, 3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개인 사업자로 보유하고 계신 건물주 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입법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뭐 개그맨 이마룡 씨 같은 경우에도 5억에 산 건물이 뭐 현재 1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보유를 함으로써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 내용이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 소유 건물주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저 개인 소유 건물주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솔루션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법인 전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 됐든 중소기업 통합 방식의 법인 전환이 됐든,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았던 부분은 건물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취득세가 최대 9.4%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 전환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이 가령 전문가 수수료를 포함해서 10%라고 보았을 때, 혹은 중소기업 통합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예상되는 건물가액의 5% 정도의 취득세 부담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자녀 이전 시 절세될 수 있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많은 절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2월 과세되고 취득세 부분은 감면되는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법인 전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과 법인 전환 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면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이 법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실익을 제대로 따져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 됐든 중소기업 통합 방식의 법인 전환이 됐든 소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고 6개월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는 상황이 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허나 이게 또 바로 내년에 개정될 확률은 높아 보이지만 무조건 개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개인 건물주 분들에게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시장, 주거용 시장의 투기적 요인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 발의된 내용이 지금 전혀 화랑장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 입법이 발의됐다라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세법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연도 2026년도 12월 말까지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빌딩 건물 시장에서 개인 소유 건물주분들이 제대로 된 매매가액을 받을 확률이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도 향후 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서도 매각도 쉽지 않은 현재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고, 자녀 승계 문제까지 고려 법인 전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받으시는 게 향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